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2021년 9월 애플 아이폰 13이 출시된 첫날 중공 산시성 매장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아이폰을 서로 사기 위해 몰려가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목숨을 건 것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중공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미국의 애플은 오랫동안 중공 시장에서 호황을 구가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중공은 미국에 이어 애플의 두 번째 시장이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중공 시장에서 아주 잘 팔리는 모바일폰입니다. 2021년 2분기를 보면 애플은 중공과 타이완 시장에서 150억 달러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The Great Firewall of China. 중공은 어떻게 인터넷을 통제하나의 저자 제임스 그리피스는 한 달여 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사실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애플이 중공시장에 진출한 뒤 악마의 거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인터넷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애플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이 악마의 거래를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중공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것은 팀 쿡의 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폭로된 문건에 따르면 중공 정부는 당초 애플이 중공 현지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저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공 당국과 현지 선전 기구들의 불리한 여론 조성으로 애플은 초기 5년 동안 고전했습니다.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도 중공 감독 기구의 마술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중공 당국의 이 같은 유무원의 압력이 이어지자 팀 쿡은 2016년에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2,750억 달러에 이르는 비밀 투자 협의에 서명합니다. 이는 중공 GDP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중공 경제에 수요를 해주고 달램으로써 향후 중공 시장에서 애플이 순탄하도록 길을 닦았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은 12월 7일자 문장에서 중공의 관리 감독 기구들이 현지 법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내자 팀 쿡은 소위 외교 모드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팀 쿡은 2016년에 세 차례에 걸쳐 중공으로 날아가 관리들과 우호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방중은 2016년 5월인데 팀 쿡은 향후 5년 동안 2,7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협의에 서명합니다. 중공 당국의 압박을 줄이고 현지에서 장사를 하려면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로이터도 이 사안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반강제적인 기술 이전은 미중 무역 분쟁의 큰 쟁점이었지만 기업가들은 기술을 넘겨주지 않으면 도저히 비즈니스를 할 수 없고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팀 쿡이 중공으로 날아간 2016년의 경우 중공이 아이폰 제조상의 칼끝을 겨누는 바람에 아이폰의 매출은 17%나 하락했었습니다. 참고로 중국 내에서 애플의 아이폰은 타이완의 폭스콘이 위탁 생산합니다. 2,750억 달러 투자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쌍방의 이견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2022년 5월까지 1년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팀 쿡은 중공 관리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투자, 비즈니스 거래, 인력 양성 등 여러 부분을 통해 중공의 경제와 기술 발전을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공의 환심을 사기 위해 팀 쿡은 첫 번째 방중에서 막 출범한 디디 추싱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디디 추싱은 당시 중공에 진출했던 미국 업체 우버의 경쟁 상대였습니다. 애플이 중공 업체인 디디 추싱이 미국 업체인 우버를 물리치도록 도운 겁니다. 우버는 2014년 3월 12일 정식으로 중공 시장에 진출했는데 결국 2년여 만인 2016년 8월 1일 중공 내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레노버 창업자 류찬지의 딸 류칭의 소유인 디디 추싱은 여러 중공 고관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디 추싱은 경쟁자 우버가 사라진 중공 시장을 통째로 장악했습니다. 팀 쿡은 2016년 두 번째 방중에서 최근에 펑사이 파문으로 지명도를 높인 중공 부총리
장가오리를 면담했습니다. 팀 쿡이 장가오리를 만나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애플이 중국으로부터 더욱 신임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10월 팀 쿡은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세 번째 방문은 이전 두 차례와는 좀 다릅니다. 이전 두 차례는 팀 쿡이 알아서 중공을 찾은 건데 반해 세 번째는 중공 총리 리 커창의 개인적 초대에 응해 선전에서 만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중은 격이 계속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는 부총리에 이어 중공의 2인자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로써 애플은 중공과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후 애플의 비즈니스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중화권 전체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과거 5년 동안 2,49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공에 투자하기로 한 2,750억 달러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애플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대중화권의 아이폰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58.2%나 폭증했습니다. 9월 말까지 683억 달러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순수하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애플은 중국에서 나름 성공을 거뒀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고관과 인연을 텄지만 그들의 마수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법률과 그들이 만든 게임의 룰을 지켜야 합니다. 앱스토어나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중공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소위 빅데이터 안전법을 지켜야 합니다. 빅데이터 법에 따르면 중공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업체들도 당국의 요구가 있으면 고객 정보를 내놔야 합니다. 중공은 2018년 2월 윈상 구이저우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애플 고객이 사용하는 아이클라우드 자료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는 비망록, 캘린더, 아이메시지, 암호관리기, 사파리, 사진 앨범, 전자우편, 통신 기록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고객 프라이버시 안전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중공만은 예외입니다. 애플의 지역 아이디가 중공으로 설정되어 있기만 하면 중공은 언제든지 고객 정보 데이터를 빼갈 수 있습니다. 지역 설정이 백도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공의 요구에 따라 앱스토어에는 민감한 단어들이 뜨지도 않습니다. 애플은 중공의 흉악한 행위를 방조하거나 돕고 있는 셈입니다. 애플은 중공이란 거대한 초감시 사회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애플의 중공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얼마나 그들에게 영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중공에서 유통되는 애플의 제품은 거의 현지에서 조립 생산합니다. 그러면서 중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플 캘리포니아 설계라는 문구까지 지워버립니다. 중공 내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에는 거의 모두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팔리는 중공산 애플 제품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장 통계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20년 3위에서 2021년 2위로 뛰어올라 15%를 차지합니다. 국제 앰니스티 아시아 지부의 니콜라스 비켈리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공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는데 애플은 이 같은 감시기구의 일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개개인을 감시하는 중공 당국의 품에 자발적으로 안기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팀 쿡은 일찍이 미 FBI와 수사기관이 멋대로 개인 정보를 취득하려 한다면서 법정에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2016년 3월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 인물로 올랐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